자, 2부 순서가 왔습니다. 네. 시작해도 되는 거죠? 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는 최대한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패널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부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노희섭입니다. 2부는 좀 재밌게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제 마음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일단 우선 뭐 메인 패널 분들도 와주셨지만 이전 1부 세션에서 발표하신 분들한테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발표하신 분들에게 짧게 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총평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터넷 질문을 받는 온라인 질문을 받는 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발표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디지털 트윈의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시뮬레이션에서 페어링을 거쳐서 PLM 단계를 지난 다음에 디지털 미러링의 단계를 거쳐서 디지털 트윈까지 갔다. 이런 재밌는 스토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디지털 트윈 역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제주도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봤습니다. 이후에는 싱가포르 등의 이제 국제 사례들도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나 피지컬 월드 앱스트랙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의 엑셀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동기화에 대한 이슈들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그린 뉴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분산 에너지 자원에서 디지털 트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먼저 좀 요거를 정리하고 좀 가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디지털 트윈의 핵심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사업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디지털 트윈이 핵심 프로젝트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국가는 디지털 트윈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형 뉴딜 사업과 또 제주가 지금 제주형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섹터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떤 연결고리와 활용 방안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직에 계신 박기범 팀장님이 좀 간략하게 짧게 길면 딴 사람이 얘기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 줄여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 국장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걸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네,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디지털 뉴딜 하고 아까 데이터 댐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데이터 자체가 디지털 트윈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지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거기서 또 하나를 더한다라고 하면 아까 발표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5G 망의 이제 가시적인 구축이 선결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5G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율주행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에서 이제 상호적인 IoT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가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하면은 자율주행 자체가 구동이 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5G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곧 디지털 트윈하고 궤를 같이 하고 연결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형 뉴딜 사업, 그러니까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핵심은 사실 뭐 데이터 5G고, 그것이 디지털 트윈하고 이제 기여를 하고, 디지털 트윈에서 또 그것이 데이터 재생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그런 데이터 경제를 만드는 촉발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와 지역이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그 발표 과정에서 JDC가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 IDC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풍기는 어떤 뉘앙스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좀 너무 큰 걸 바라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좀 상상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앞서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트윈, 이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고, 이런 데이터의 증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JDC가 지금 어떤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데이터 증가와 관련해서 JDC 쪽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고려하는 포인트가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앞단에서 디지털 트윈과 또 이제 그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5G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JDC가 1차적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는 뭐 유튜브에 많은데, 아까 이제 끝단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타 지역의 데이터 센터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TF 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그 밖에 어떤 기술의 어떤 최신 기술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고민하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까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이런 빅데이터 이런 거하고도 연관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 역할이 단순한 어떤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집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집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집 단계에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수집을 하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에 대한 관리 비용, 그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아까 엣지 레벨에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함께하는 이런 아까 국내 최초의 어떤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에서 진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수집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을 통해서 이제 제주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자체적으로 JDC만이 할 게 아니고, 행정과 민간과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JD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단순하게 서버의 상명 공간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한 리더십도 좀 가져가고 싶다는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쪽과 연결되는 고리를 좀 가져가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잖아요. 되는 건가요? 진짜로? 혹시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공무원을 때려치고 지금 놀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네, 불러주시면 제가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중간에 이제 부산 쪽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용태 박사님. 예. 근데 그 발표를 들으면서 디지털 트윈이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도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어떤 성능 개선이나 품질 개선 쪽에 활용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 영역에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활용 사례 혹시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뭐 감명 깊게 보셨던 사례들이 있으면 잠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바람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바람길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바람길이 미세먼지, 악취, 열승 이런 도시 문제에 아주 연관돼서 다뤄져야 될 요소이고, 또 제가 어저께 제주도에서 아마 드론 모빌리티 실험하시려고 하다가 절반만 성공하셨다는 기사를 잠깐 봤는데, 드론 모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 관제 문제고, 그 핵심이 바람길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로봇이 이렇게 택배를 하고 하는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거기서도 이 로봇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적용도 있지만은 주민들이 뭐 이렇게 행복한 삶에서 찾아내야 되는 요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워크 센터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아예 도시를 만들 때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간이 이제는 쉐어링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테스트들을 이 시범 도시에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코델타든 세종이든 도시를 짓는데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술 발전은 빠른데 이런 적용이 더디기 때문에 아예 스마트 시티 랩을 만들어서, 이게 실제 도시가 공간도 있지만은 사이버 어떤 디지털 트윈도 있지만은 물리적 디지털 트윈도 같이 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이런 지금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델타에서 꿈 같은 미래도 만들지만은 당장에 지금 활용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로봇이 할머니의 약을 찾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의 젊은 친구들 커뮤니티에서 어느 할머니가 내가 아픈데 약 좀 사줘 그러면은 우리 택시 기사가 콜을 받듯이 이거 제가 할게요라고 어떤 사람이 받아서 그 다음에 할머니한테 약이나 아니면은 생활용품들을 전달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커넥티드 초연결인데, 너무나 우리가 많은 첨단 기술 가지고 미래의 어떤 기술만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미래와 또 현재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수십 가지 정도의 이런 실용적인 서비스들은 도출은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어떤 부정편이 기대 효과들,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그런 어떤 서비스 컨텐츠들을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모빌리티 오퍼레이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일단 디지털 트윈 기술이 좀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핵심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통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도시 문제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도시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히 커넥티드 사회의 관점에서 플랫폼 경제나 빅경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뭔가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산의 시도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아시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왔고 연평균 실제 사용되는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의 연평균 한 30%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데일리로 보면은 한 60% 정도까지도 전력 소비량의 60%까지도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가 되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더 확대한다고 보면은 그린 뉴딜 영역에서 사실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취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경성 박사님. 네.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에너지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어요. 단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안 갖다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든 비슷비슷하게를 다 왔어요. 지금 그 에너지 분야에서 제일 핫한 부분은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막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완충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새만금 단지에 지금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가와트급으로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와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수소 생산에 관련된 수전해라고 그러는데 물을 이제 전기 역분해할 때 나오면서 수소가 나오는 형태죠. 그러면서 생산과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를 같이 보는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 지금 새만금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새만금의 내용은 계획 단계에서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존재하지 있지 않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이미 운영적인 거에서 최적화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 개념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어찌됐든 디지털 트윈이 에너지에 적용되게 되면 우리는 그린 뉴딜이라는 거 하고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 두 개 동시에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에서도 데이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실제의 데이터들은 우리가 얻을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한절이 다 갖고 있고 아까 부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디지털 트윈에서 데이터를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팀장이 말씀하셨던 데이터 댐도 구축해보고 여러 가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디지털 트윈이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만큼 제주도에서는 더 중요한 상황이 아까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문제 인식을 안 하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루성설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푸는 디지털 트윈이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디지털 트윈이 목적이 돼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현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개발이 돼서 활용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꼭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제도적인 지위를 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한전에 부속되고 여러 가지 국가 에너지 전력 기본법에 전력 사업법에 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주도라고 하는 특별자치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디지털 트윈도 그것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관계자분도 와 계시니까 좀 더 제도적인 데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떤가 감히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발표를 하실 때 거의 마지막 장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어려운 분산 에너지 자원의 컨트롤러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디지털 트윈을 제안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제 운영 최적화의 관점으로 디지털 트윈을 제안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디지털 트윈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부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도 대통령께 건의를 하신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가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얼마 전에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장관께서 그린 뉴딜을 선도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사항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조금 이야기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세션에서 발표를 하셨던 분들께 좀 궁금한 사항들을 좀 질문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두 분께 좀 오늘 오전 발표를 듣고 1세션의 발표를 들으시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제 민간 영역에서 기업 영역에서 지금 디지털 트윈을 활발하게 지금 개발하시고 R&D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양영진 대표님, 네, 발표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밌게 가볍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볍게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한 5분은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2011년도에 제주로 이전 기업입니다. 2011년에 왔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주로 이제 SI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이제 혁명 차원의 변화가 이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기업이 생겨나고 또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발견한 게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스 SNC가 이제 카이스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이제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고요. 그래서 그 사업화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화하면서 여러 가지 먹힌 점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3알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 계획이나 교통, 환경, 재난안전, 에너지, 상하수도 등 이제 그 분야별로 배치별로 복잡하게 그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각각 분야들의 그 상호작용을 이제 분석하고 협업하고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공통 플랫폼이 지금 구축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IoT, 빅데이터, AI가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이나 대지형 뉴딜 사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대안들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한경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술 얘기를 많이 합니다. IoT, 빅데이터, AI, 드론, 로봇, 디지털 트윈까지. 이거는 어떤 우리가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문제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정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한국판 미디나 저지형 미디어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 공모나 내부 공모 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굴된 문제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요. 일거리를 만들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발굴된 어떤 문제와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현하는 일을 사업화하면 국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비전 실현을 위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강한 생태계가 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혈압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제 자유도시로 혁신하기 위해서 제주 디지털 트윈 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립니다. 저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창훈 교수님께서도 3P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나 제주도는 하나의 여러 개의 시스템이 합쳐진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덕트라든지 피플, 프로세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 안 하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나 시설 등의 어떤 프로덕트와 이를 운영하는, 의사결정하는 피플, 법 제도 등의 프로세스가 조화롭게 혁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공학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제안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병행돼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대학교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용합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과정을 신설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이 과정들이 좀 만들어지고 제주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지방 진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제주에서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네, 결국엔 데이터, AI, IoT 많이 나가고 있지만 깨어서 시뮬레이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정의된 문제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 번째는 실제 성공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공학적 접근, 3P 방식의 어떤 전략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트윈 전문 인력을 양성해 줬으면 좋겠다. 맞나요? 네. 5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청에서 좀 높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했을 텐데 박기원 팀장님 돌아가셔가지고 도청에 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양 대표님, 양경진 대표님도 그렇고 한경성 박사님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국가에서 발표한 뉴딜 계획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가 각자 섹터가 나눠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섞어보면은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고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그 겹치는 영역에 있는데
그 겹치는 영역에 사실은 디지털 트윈들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고,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 아이템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구원균 처장님, 네, JDC에서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JDC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핵심 기관 아닙니까? 기업이고. 네. JDC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 방향성에서 디지털 트윈을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부분들, 어떤 영역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한번 주시면. 글쎄요. 오늘 그 포럼에 참석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JDC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첨단 사업 추장을 할 때 벌써 10년 됐습니다. 양영진 대표 제가 서울에 그 사무실 가가지고 제주대 들어오시라고 제주 첨단과학단지 준비 중인데, 여기 오시면 이제까지 다른 단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능가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첨단과학단지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가 아까 김탁 교수님 전에 그랬어요. 조금 몇 년 된 겁니까? 했더니 벌써 10년 됐어요. 중간 운영 과정에서 저런 게 데이터가 돼가지고 있으면 벌써 갈았겠죠. 이 디지털 트윈의 사업 적용성은 너무 많은 것 같은 걸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그 토요일에 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첨단 산업, 첨단과학단지에서 나오는 첨단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그 첨단 산업이라고 할 때 그 당시 표현으로는 지식기반 산업, 아니면 뭐 산업화 시대에서 대변되는 정보 산업,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4차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게 민간 분야에서는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 아니면 JDC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늦어져요. 이게 조직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국장 계시지만 전에 아마 계실 때 미래산업국장 하셨을 거예요. 4차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거든요. 이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SNS, 드론, 가상, 이 모든 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있잖아요. 산업이 망가질 줄 알았잖아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보십시오. 한국의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에 관계되는 것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전통산업, 관광산업 다 죽었죠. 이게 기업 환경의 변화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은 이거를 이게 더 돼요. 당시 지금도 그거를 미래산업으로 미래산업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해가지고 저도 한번 많은 생각했어요. 전에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에 생각입니다. 첨단과학을 처음 왔을 때 결국은 법이었어요. 법이 가장 문제이고, 첨단과학단지를 하면서 적용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입지를 개발하는 법률, 산업 직접 활성에 공장 설정하는 법률.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 하게 됐어요. 단지라는 개념이 우리 구미 여천공단 있잖아요. 이게 다 공업단지거든요. 말로는 첨단과학단지라고 하면서 적용되는 법은 농공단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돼 있고, 그 부지조성공사에서는 국비가 지원해야 돼요. 오히려 첨단과학단지에 하게 되면요, 사실 부지조성공사가 하면 안 돼요. 왜냐? 상하수, 도로, 관로, 이거 편입해서 부지조성공사에서 평지를 만들잖아요. 지금은 통합수를 발달해가지고 원형지를 그대로 놔둬야죠. 오히려 국비는 그런 부지조성공사의 지원이 아니고 운영 시스템에, 운영 관리에 지원돼야 될 국비가 지원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만이 없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표현 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하드웨어는 뭐냐? 옛날에는 뭐 깡통 하드웨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선택지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저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거,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국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원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운영 시스템 이거는 국비가 지원 안 돼요. 이게 법적인 문제에서 이런 그 뒤처짐이 나오니까 사실 오늘 같은 이런 포럼도 이제 행정이라든가 이런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기술은 있지만 이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모시기 10년 넘었는데 요즘 저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아 형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왔는데 안 한다면서 제주사 포기해요. 이게 지금 진짜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 우리나라는 상공법이 상공법. 근데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싱가포르, 홍콩, 인도 이게 다 불문법, 영국의 불문법이거든요. 불문법이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융통성. 전 세계 뭐 예를 들어서 밀리언 제약회사가 싱가포르에 R&D 단지를 투자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왜 싱가포르를 택했냐? 싱가포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플렉시블하고 어려져 있어요. 긴급성과 융통성이 다른 나라 못 따라한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 영국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불법이 생겨야거든요. 우리는 공무원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뒤적지는 안 돼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외부 환경이 급변을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기술이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을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활용해 줘야 됩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라 가지고 공무원이 쓰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에러가 생겨도 과감히 면책해주는 그런 규정. 더 심하게 하기는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나쁜 건 법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디지털 주인 활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이제 일단 시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JDC에서는 모든 사업에 디지털 팀 방법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획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이 타당성 조사도 사실은 이제까지 모든 게 정치적으로 갔거든요. 보수철도 사업 처음 할 때 예산 얼마입니까? 4조. 떼집을 배칭하다 보니까 거기 평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지잖아요. 도로를 하다 보니까 전부 교량이고 터널이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할 때 17조가 들어간다면 타당성의 그 수익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다 정치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 이제는 경합도에서도 훨씬 사업의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업의 예측 기획단에서 디지털 트윈 한번 써봐야 되는 식으로. 아까 말한 도시계획에 모든 게 들어가거든요. 전기, 통신, 심지어 도로, 계획, 뭐 상하수 다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 융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수많은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JDC에 부탁하고 싶은데 제가 JDC 출신이기 때문에 JDC에서는 지금 사업들이 있죠. 법에 법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JDC는 법과 규정을 새로 만들든지 고치든지 해서 사업을 해나갈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간 관계상 많이 써왔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오버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5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5시 5분이네요. 일단 봉균 전 처장님께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속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국제자율도시 모델이 4차 산업혁명,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 활용에 대한 우선적 역할을 JDC를 포함해서 기관들이 좀 공공 쪽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유연성과 가감성을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야 되고, 특히 JDC가 하는 사업 쪽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분야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좀 더 전문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패널 분들의 의견까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탁훈 교수님, 오늘 이제 이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무리로 좀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요, 짧게요. 마무리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술이 뭔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도 계속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나오는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인지 뭐 키워드인지 스타트 심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결국 이런 어려운 기술 할 때 뭐 계속 기술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실제 간단한 거에 적용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먼저 내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확장하자 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뭐 사용을 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고 필요 서비스 개발이 항상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나가도록 서비스 개발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결국은 서비스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협업이 잘 돼야지 뭔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의 협업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세 가지를 요약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신 게 디지털 트윈도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너무 큰 그림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발의 균형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온라인 참여자분들에게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아까 세션 1에서 나왔던 질문들은 제가 발표자분들께 이미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질문이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뭐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이 지금 오버를 했습니다. 지금 9분 7초를 오버하고 있는데요. 네,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디지털 트윈 세션 토론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활용 방안들과 실제로 디지털 트윈들이 실생활에 녹아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 영역별로 어떤 전략들을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중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들이 오늘 이 디지털 트윈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 참석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좀 끊어야 되는 게 되게 아쉽네요. 이런 좋은 행사를 좀 다음에도 또 한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JDC에서도 좀 이런 행사들 많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패널 토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까지 나오고 있나요? 네네. 1부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몸이 조금 덜 풀리셨던 것 같고요. 2부 때는 아주 유연하게 토론을 활발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산부가 있으면 더 잘할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비행기 시간도 있고 하니까 끝내야 되겠죠? 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우리 2020 디지털 트윈 포럼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막 재밌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상상도 되고요. 네, 영화 트윈스도 생각나고요.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가 도래할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포럼 내용이 정말 제주형 뉴딜 또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디지털 트윈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식 교류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 우리 박수 좀 쳐주시고요. 네, 토론해 주신 분들 박수 쳐주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끝까지 저희와 마음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를. 네, 아쉽지만 2020 디지털 트윈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고요. 내년에 더 깜짝 놀랄 이야기를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